폭발 에너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에너지는 우리 에너지 계산법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연구 결과예요. 이거는 1968년도에 저널 오브 케미컬 피직스라는 저널에 실린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저널 오브 케미컬 피직스는 미국 저널인데 미국 물리학회 저널로 알고 있어요. 맞나? 기억을 모르는데 물리학회 저널인지 화학 저널인지 모르는데 물리학회 저널로 알고 있는데 1968년도에 캄렛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아까 논문 찾아보다가 다운로드 받다가 못 받았는데 그분이 뭘 제안을 했었냐면 일반적으로 유기화합물은 CHNO로 되어 있는데 CHNO 폭약을 이거 오타입니다. F가 없어져 있는데 CHO 맞네요. 오타가 아니네요. CHNO와 CHNOF 폭약을 사람들이 막 이론적으로 막 계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좀 쉬운 방법으로 폭발가스와 폭발 압력과 폭발 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PCJ는 1580 파이 로우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P는 압력이에요. 압력이고 CJ는 샤프망 주계예요. 샤프망 주계가 지금은 모른다고 생각해도 돼요. 샤프망 주계는 사람 이름이고 압력을 계산할 때 CJ 샤프망 주계점은 폭갱 반응의 종결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화약이 딱 터지고 나서 폭갱이 발생했다. 그럼 폭갱이 끝나고 나서 종결된 시점의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면 돼요. 최고치에 있는 압력, 폭갱이 발생하고 나서 최고치에 있는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보면 압력이니까 당연히 단위는 킬로바죠. 킬로바고 가운데 이 파이가 있는데 파이는 어떻게 생겼냐? N 루트 M 루트 Q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M은 폭약 1kg당 기체 생성물의 평균 분자량이에요. 평균 분자량이고 그 다음에 N은 기체의 생성 몰수예요. 그러니까 몰수, 분자량, Q는 열량이에요. 열량. 그래서 열량이고 요 밑에 보시면 D는 1.01 곱하기 루트 파이 1.00 더하기 1.30 곱하기 로우 제곱인데 이 P는 압력이고 D는 폭발 속도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폭갱이 일어나고 나서의 최고치에 도달하는 압력이고 D는 폭갱이 일어나고 나서의 폭발 속도를 실험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론식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 갖고.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 써볼게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결과치인데 요게 RDX예요. RDX는 TNT와 RDX를 섞으면 컴포지션 B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면은 수리탄의 작약, 그 다음에 크레모아의 작약에 쓰인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얘를 헥소겐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실험식으로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탄소예요. 탄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탄소에 H가 있는 거예요. 두 개씩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화학에서는 H를 생략해서 쓰는 겁니다. 탄소도 그냥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N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다음에 산소가 6개 있죠. 얘가 분해가 되면은, 열분해가 되면 이렇게 된대요. 이론적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화약을 만들었을 때의 헥소겐, RDX의 밀도를 요거라고 할게요. 그리고 헥소겐을 생성되는 열량을 델타 HF라고 되어 있는데 이 F는 포메이션이에요. 생성이에요. 그 다음에 H는 엔탈피고 엔탈피는
일정 압력에서 흡수된 열량이에요. 일정 압력.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수반되는 열량이죠. 우리가 연력학에서 내부 에너지 U는 Q 플러스 W고, 그쵸? 델타 U는 Q 플러스 W고, U 자체는 키네틱스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인데, 얘가 만약에 일정 부피 안에서의 내부 에너지 U는 온도만의 함수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뚫려 있어. 피스톤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는 H로 표시하고, H는 U 플러스 PdV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H는 에너지의 단위예요. 에너지의 단위이고 생성되는 열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분해가 됐을 때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생성량은 얘고 물의 생성량은 얘예요. 그런데 갑자기 얘랑 얘는 표시 안 했죠? 표시 안 한 이유는 탄소는 고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건 압력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압력이라는 게 어떤 일정 부피 안에서 몰레큘 분자가 막 때리는 걸 알았죠. 그래서 때리는 횟수와 때리는 강도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질 텐데 얘는 고체니까 생략이고 얘는 N2는 왜 얘기 안 하느냐? 얘도 몰레큘인데 왜 계산 안 해요? 얘는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때 생성열은 얘는 0이에요. 0. 그래서 헥소겐의 생성열은 요거고 이산화탄소의 생성열은 요거고 물의 생성열은 얘인데 만약에 생성열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러면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화살표를 기점으로 왼쪽이 반응물이고 오른쪽이 생성물인데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열을 빼게 되면은 그 토탈 반응에 대한 생성열이 계산되겠죠. Q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Q는 3 곱하기 57.8 kcal per 몰이고 이거 책이랑 좀 달라요. 네. 책에 제가 써놨는데 조금 여러분들 못 알아듣게끔 써 있는 것 같았고 요거 타이핑을 다시 쳤어요. 그래서 3 곱하기 57.8 kcal per 몰이고 요게 57.8이 뭐였냐? 물의 생성열이고 그 다음에 얘가 94.1이 이산화탄소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반응물이고 요게 생성물이죠. 생성물. 그러니까 반응물에서 생성물의 열을 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요걸 했어요. 요거 뭐냐면은 단위환산이죠. 칼로리를 킬로칼로리를 칼로리로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분자량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Q는 1491.66 칼로리 퍼 그램으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몰수 구합시다. 몰수. 생성되고 나서 폭발이 되고 나서 몰수. 여기에 몰수 그냥 더하면 되죠. 얘 더하면 되죠. 얘는 고체니까 뺀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나눴어요. 근데 갑자기 왜 분자량으로 나눠요? 분자량으로 왜 나눌까요? 이거 조금 이상하네요. 몰수인데 이거 다 나누면 몰수죠. 그래서 이게 0.338 몰 퍼 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램당 요 몰수가 나오는 거죠. 분자량하고. 그 다음에 앞에 평균 분자량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M이에요. M. 그래서 28은 질소의 분자량이죠. 아니 질소가 아니라 몇이에요? 이거? 잠깐만. 이거 물의 분자량이고 44는 이산화탄소 28은 물이 질소겠네요. 질소. 질소가 아닌데. 물 18에다가 44. 그죠? 3몰이구나.
질소네요. 죄송해요. 질소. 14니까 질소네요. 질소의 분자량, 물의 분자량,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갖고 또 오타가 있네요. 곱하기인데 나누기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성된 몰수로 가고 나면 평균 분자량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파이 값을 주니까 아까 그 캄렛이 제안한 걸로 봤더니 파이 값은 n 루트 m 루트 q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구한 거를 다 집어넣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0.338 몰 퍼 g의 평균 분자량에 그 다음에 몰레큘의 몰수에다가 평균 분자량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이거 구한 칼로리 값 구하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갖고 샤프망 주기의 PCJ 값으로 구하면은 앞에 상수 1588 곱하기 6.811 칼로리 퍼 g이면은 놓고 밀도 구하면 요만큼의 압력이 나온대요. 그래서 헥소겐을 갖고 터뜨렸을 때의 압력은 요만큼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구한다 그랬죠. 압력과 속도를 구했더니 속도는 그대로 넣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8km/s니까 여기가 킬로미터니까 미터/s로 곱하려면 여기 1000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나 돼요? 한 8000m/s 곱하면 되죠. 8000인가요? 그렇죠. 하나, 둘, 셋. 800m/s네요. 자, 그래서 8000m/s네요. 그리고 실험값을 실제로 측정해 봤더니 폭속이 8754고 폭갱 압이 374예요. 그런데 이론값이랑 실제값이랑 비교했더니 많이 차이 안 나죠? 오더가 차이 날 정도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요게 보면은 아, 이론값이랑 실제값이랑 비슷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지 여기서 보면은 폭갱값이랑 이 식은 평균 분자량이 낮고 폭갱가스를 생성하는 그러니까 평균 분자량이 낮은 폭약에는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다 라는 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약의 정적 효과와 동적 효과를 얘기를 할 건데, 앞에서 잠깐 논의하고 나왔다가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폭약이 터지고 나면은 두 가지 효과가 일어난다 했어요. 하나는 돌을 미는 추진적 효과와 돌을 반을 빡개는 파괴적 효과가 나타난다 했어요. 그런데 미는 효과는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 요거예요. 그래서 갖춰져 있는 상태의 에너지, 내부 에너지 U가 변했을 때 엔탈피로 표시하게 되면 이 에너지가 결국은 밖으로 물건을 미는 데 쏘는 게 에너지를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정적 효과라고 부르고, 가스가 외부에서 열이 전해지지 않는 단열인 형태에서의 일을 한 효과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우리가 화약력으로 표시합니다. 화약력. 그래서 힘력자를 쓰는 게, 화약의 힘이라는 게 화약이 돌을 얼만큼 세게 밀 수 있느냐 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깨뜨리는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스가 거의 정지하고 있을 때 밀폐 또는 한쪽이 개방되어 있는 것 같은 반밀폐 용기 속에서 연소 속도는 폭발후의 온도, 압력, 가스 조성 등과 같이 관련이 매우 깊고, 발파 설계나 로켓 추진력의 특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약에 보면은 포탄을 실제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4.2인치 폭탄은, 그러니까 폭탄은 이렇게 말발굽형으로 돼 있고, 어떤 건 이렇게 펠렛 형태로 돼 있잖아요. 어떤 거는 또 이렇게 뭉탱이로 돼 있고, 어떤 건 이렇게 길쭉하고, 어떤 거는 또
다공형으로 돼 있었고 구멍 있고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고 그 일이 추진적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추진적 장약을 하려면은 정적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적 특성에 있는 화약력을 설명하려면 비에너지의 역할인데 여기 한번 보실게요. 그림에 화약이 터졌다고 할게요. 근데 화약이 터지고 밀폐된 가스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열이 통하지 않는다고 할게요. 외부에서 열 전달이 없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부에서 터진 가스의 개수와 온도는 결국은 여기에 에너지로 축적이 되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막은 거를 딱 놨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밖으로 나가겠죠.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면서 얘가 앞으로 가겠죠. 근데 온도와 가스를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얘가 벽에 막 부딪히는 게 압력이라고 했죠. 그러면 부딪히는 강도와 횟수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질 텐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기체가 온도가 높아지면 빨리 움직일 거 아니에요. 강도는 뭐랑 포함이 되겠어요? 무거운 애들이냐 가벼운 애들이랑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고 권투도 마찬가지잖아요. 헤비급 챔피언이 그냥 빵 때리는 거랑 라이트급 애들이 땅 때리는 거랑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도 무거운 애들이 빵 때리는 거랑 가벼운 애들이 빵 때리는 거랑 달라요. 물론 그렇지만 가벼운 애들이 많이 때리면은 압력은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폐 용기 속에서 폭발시킨 열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 만약에 이 내부 에너지가 연소된 게 다 이쪽 상태에서 닫혀 있을 때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이 내부 에너지 자체는 온도만의 함수가 되겠죠. 이건 연력학이 조금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소 생성물의 이상기체식을 적용을 하면 단열되어 있는 상태의 밀폐계는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적 효과 화약력을 비에너지라고 부르고 단위는 이렇게 돼요. 단위 미터당 킬로그램 곱하기 리터인데 얘의 단위를 잘 보게 되면 요 뒤에 거는 센티미터당 킬로그램이니까 얘는 뭐의 단위예요? 압력의 단위예요. 그래서 단위 센티미터당 몇 개 얼마큼의 무게가 가해졌냐는 거니까 압력의 단위고 리터는 부피의 단위예요. 그래서 비에너지의 단위는 용적 곱하기 압력으로 돼 있어요. 용적 곱하기 압력. 용적이란 말이 부피죠. 그러니까 부피 곱하기 압력의 단위로 비에너지가 계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얘는 비에너지는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단열되어 있고 앞에 내부 에너지가 바뀐다고 했을 때니까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어느 정도 물건을 들어 올려서 날리려면 이 정도의 힘은 필요하니까 대충 계산은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화약력은 정적 위력에 되는 거니까 정적 위력에 사용되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 화약력을 함수로서 우리가 기호를 줄 거예요. 뭐라고 줄 거냐? F라는 함수를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약학에서 F 그러면은 정적 위력을 나타내는 비에너지 화약력을 나타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반응 전, 반응 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반응 전이라는 게 여기 먼저 설명할게요. 피스톤 안에 피스톤이죠. 또 여기 안에 화약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열이 차단되어 있어요.
열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약을 빵 터뜨렸다고 할게요. 터뜨릴 당시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화약이 빵 터졌어. 그때의 압력과 부피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PV는 nRT. 근데 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고 화약이 당시 터졌을 때에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얘예요. 아래 첨자는 반응 전을 나타내는 거고, 근데 얘가 반응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피스톤을 밀어냈어요. 밀어냈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화약이 딱 터지고 이 에너지가 피스톤을 미는데 다 썼어요. 다 썼을 때를 온도를 0도시 1기압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PV는 nRT인데 똑같이 반응 후가 다 끝났으니까 얘를 제로로 넣을게요. P0, V0는 nRT 제로. 근데 여기서 끝났을 때의 온도와 압력은 T1과 V1, T1과 T0와 V0는 정해져 있는 거죠. P0는 1기압이고 T1은 273K예요. 그러면 화약력을 우리가 요거를 F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갖다가 F는 P1, V1이라고 정의를 디파인을 하고 반응 전에 얘의 F, B 에너지는 nRT1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얘를 요 전과 후가 단열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의 에너지와 여기의 에너지는 같아야겠죠. 같아야 되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얘를 우선 수식을 변환할게요. T0를 1로 옮겼어요. 이렇게 표시하고 얘를 nr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nr을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F는 P1, V1이고 얘는 nRT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nRT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nr이 얘였으니까 얘를 그대로 갖다 놓으면은 T0분의 V0 T0분의 V0 P0 V0 T1이었죠. 그런데 온도를 아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273일 때에 화약력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간단해요. 계산하시면 산수예요. 자, 그래서 화약력을 이렇게 표시를 할 때에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할 때 얘를 얼마나 할 거냐? 화약력이라고 하면 정적 위력을 표시하고 비에너지를 표시한다고 했는데 얘를 1kg 단위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화약을 여기서 1kg을 빵 터뜨렸을 때의 당시의 모습, 그리고 이 터진 에너지가 피스톤을 밀었을 때의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은 F는 1kg을 당시에 발생했을 가스의 부피와 온도를 표시할 수 있고, 걔를 우리가 지금 니트로글리세린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니트로글리세린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폭발 에너지는 연력학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니트로글리세린이 MW가 227.1g/몰이에요. 분자량. 그리고 얘가 1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모여있는 그람 수는 227g이라고 했죠. 이게 분자량이고, 얘를 밀폐된 상태에서 완전히 반응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요거예요. 요거는 헤스의 법칙에 대한 거고, 헤스에 대한 법칙은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오타 하나가 있어요. 요거 두 개 다 오타네요. 킬로칼로리 퍼 몰이에요. 고쳐지지 않았네요. 340 킬로칼로리예요. 몰 지워버리고 슬래시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헬스의 법칙을 참고해서 하시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물질이 열량을 흡수해서 온도가 변하는 정도를 연료량, 우리 또는 비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료량의 비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온도는 결국은 반응열, 그러니까 연료량 분의 반응열로 할 수 있는데 얘는 CVM은 일정 부피의 몰당 비열이에요. 여기 CM은 몰당 일정 부피 또는 일정 몰수예요. 그러니까 1몰이 기준이고 N이 몰수겠죠. 그러니까 여기 요거를 두 개로 곱하면은 몰당 한 개당 흡수할 수 있는 열량에 곱하기 몰수, 그러니까 다 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T1이 폭발 후의 온도고 T1이 만약에 폭발 전의 온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델타 T는 폭발 후의 온도에서 폭발 후의 온도에서 폭발 전의 온도를 빼면은 온도 차이가 나올 거고, 이 온도 차이는 결국은 상승 온도와 똑같은 얘기고, 상승 온도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나 같은 식이에요. 자, 요거 그대로 갖다가 쓸게요. 그래서 델타 T는 T1 T0고 요거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고, 얘가 두 개가 똑같으니까 T1에 대해서 얘를 넘기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Q는 발열량, 아까 니트로글리세린 경우 340이라고 했고, 폭발 전의 온도가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하고, 폭발 후의 온도가 T1, 켈빈이에요. 단위는 몰수 있고 생성된 가스의 몰수, 그 다음에 CM은 생성가스의 정용비열, 그러니까 정용비열이라고 말하면은 일정 부피에서 몰당 비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그런데 얘를 복잡하니까 대부분의 물질이 한 10 정도 되더라 라고 가정을 하고 갈게요. 9점 몇몇도 있고 8점 몇몇도 있는데 그냥 대충 10 왔다 갔다 라고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요거 그 수식을 그대로 갖고 오고 니트로글리세린을 갖고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되고, 원래 우리 분해 반응식이 있고 T1을 갖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분해 반응식에서 3, 2.5, 1.5, 0.25니까 토탈 몰수는 7.5몰이 생성되는 거고, 우리가 정용비열 몰수, 정용비열 대충 10으로 잡자고 했잖아요. 10. 그 다음에 반응열, 이거 헤스의 법칙에서부터 갖고 오죠. 그냥 계산된 거 340. 그랬더니 폭발 후의 온도는 얼마냐? 얘열이. 그러면은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 1몰을 만약에 폭발시켰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만큼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1몰이니까 이게 1몰을 갖고 터뜨렸을 때 이만큼 온도니까 온도가 얼마큼 올라가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진짜는 아니지만 대충 이 정도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거 수정이 안 되네요. 비체적입니다. 비체적이에요. 제가 저장을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해요. 폭약의 정적 특성 중에서 스페시픽 볼륨이고 비체적입니다. 이 비체적은 비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볼륨을 나타내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법칙에 의해서 이상기체 법칙에 의해서 1몰의 부피는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에서 22.4L라고 정해진 거예요. 디파인을. 자,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어요. 22.4L 안에 니트로글리세린 분자 6 곱하기 10의 23승계, 즉 1몰이 있는 거랑 니트로셀룰로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고 하면은 똑같이 1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는 다를 수 있어요. 자, 무게를 정하면 무게는 그래서 가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몰수 값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몰수를 쓰는 거고, 생성가스가 N몰이면은 0도씨 1기압에서 표준 상태에서 차지하는 부피의 가스 비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V0는
몰당 22.4리터니까 만약에 한 1몰이 22.4리터라고 한다고 하면 2몰이 있으면 44.8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n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화약류 1kg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화약류 1kg. 자, 그런데 요거 지금 그람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피를 이게 지금 분자량이 몰당 그람수니까 이거 킬로그램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 완전히 반응했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니트로글리세린이 이렇게 있고 반응열이 얘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분자량 킬로그램당 분자량 킬로그램당 얘가 반응을 하고 나서의 온도는 4,000였죠? 4,962 켈빈이니까 얼마예요? 273 빼면 얼마예요? 한 2,700도, 4,700도 정도 되죠. 그리고 그때의 부피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1kg을 반응하면 대충 이렇게 는 표시됐죠. 자, 여기까지 질문. 책이랑 수치값이 틀린 것 같습니다. 조금 바꿔놨어요, 제가. 네. 여기 앞에 그 샤프망 주계도 조금 다르죠. 샤프망 주계가 얘가 조금 바꿔놨어요. 그래서 샤프망 주계가 요 값이 조금 다르죠, 요 값. 네. 좀 달라졌어요. 제가 바꿔놨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한 생선가스 7.5몰인데 네. 네, 7.5몰. 책에는 계산이 7.25몰로 계산돼요. 책에 7.25가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숫자 2가 빠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3 더하기 2.5 더하기 1.5 더하기 0.25니까 네. 이게 빠진 것 같은데요. 오타입니다. 네. 시험 볼 때 얘기하세요. 네. 수업 시간이 언제까지요? 5분 남았네요. 자, 여기까지 갈게요. 그래서 화약력을 계산하면은 B에너지는 F는 이렇게 되고, 아까 B에너지 구하는 수식을 갖고 왔죠. 그리고 얘도 갖고 왔고, 똑같이 갖고 오면 7.25, 여기 7.25네요. 온도 구했었고, 밑에가 또 여기도 못하네요. 7.25가 들어가면,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715 나오는지. 그리고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킬로당 B 에너지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를 보게 되면은 B 에너지는 용적 곱하기 리터인데 이게 1kg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단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을 갖고 B에너지를 계산하면은 1299048 F 이렇게 하시겠죠. 1kg 당이니까요. 근데 대충 계산해보자. 대충 계산해보자 라고 했더니 L을 소문자로 써야 되는데 L이 소문자로 쓰니까 1로 보여갖고 이거 대문자로 써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 발생량 곱하기 온도 곱하기 요거 상수 해갖고 계산할 때 이거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얘기가 교수님 12990이랑 13440이랑 어떻게 똑같아요? 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랑 대충 계산한 거랑 크게 오더 그러니까 1000단위나 10,000단위 차이가 안 나면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한 거예요. 훌륭하게 맞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